안녕하세요. 턱걸이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기사 기계 필기 중에서 소방법규 시간입니다. 이 과목은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갭이 엄청 벌어지는 과목이죠. 보통 며칠이냐 몇 미터냐 이런 걸 묻는데 알면 맞추고 모르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과목의 전략은 20문제 중에서 14문제는 맞춘다는 자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많게는 18문제 이상도 맞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좀 확실히 따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소방 관계법규 시간입니다. 이번 과목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었는데요. 요거를 다 좀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외울 게 되게 많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인이라 하면 소관점입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소방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즉 역할의 차이가 아니고 규모의 차이입니다. 큰 곳이 본부죠. 그리고 소방서의 장은 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 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1번 소방본부장, 2번 소방서장이라면 둘 다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소방대라 하면 공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소방대는 공무용입니다. 소방용수설비라고 하면 소급저입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급저. 소방용수설비는 100m 이내에는 주상공, 100m 이내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00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밖은 140m 이내입니다. 화재경계지구, 이것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공모기 목이 화재경계지구는 시공모기 석소인입니다. 시장, 공장창고, 목조 건물 밀집, 위험물 밀집, 석유화학단지, 소방도로가 없는 곳, 그리고 화재경계지역으로 인정되는 곳, 시공모기 석소인입니다. 특수가연물이라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지나는데 특수가연물에는 반드시 품체화를 적어야 된다. 품체화, 품명, 최대 수량, 화재 취급 금지 표시가 있어야지 특수가연물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수가연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면나능사, 볕가석가, 목합, 발그. 면나능사, 볕가석가, 목합, 발그. 요게 앞에 소방원론에도 나온 내용이죠. 계속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요게 석가까지는 분명히 외워달라 그랬죠. 면나능사 2, 4, TTT, 3T 만까지는 외우시라 됩니다. 200kg, 4T, 1000kg, TTT, 3T, 3000, 그리고 만까지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신호라 하면 경발해운,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인데 발화신호는 종을 칠 때는 난타를 치고요. 부저를 울릴 때는 553입니다. 553. 5초씩 5초 간격으로 3번 울리는 것이 발화신호입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발통 연피소를 조사를 합니다. 발화 원인 조사,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요소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조사, 즉 화재 원인 조사는 발통 연피소를 조사하는 게 화재 원인 조사입니다. 그리고 화재경계기구 말씀드렸죠. 시공모기 석소인. 요 화재경계지구에는 요런 소방방해를 하면 요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화재경계지구입니다. 소방시설업과 소방관계업이 있습니다. 관리업이 있습니다. 근데 소방시설업은 부결령이고 소방관리업은 부결대입니다. 즉 등록 취소를 할 때는 등록 취소에 사유되는 것은 시설업은 부결령, 부정한 방법, 결격 사유, 영업 정지 중에 공사 시행했을 때는 시설업은 등록 취소됩니다. 관리업은 부결대, 부정한 방법, 결격 사유, 수첩을 대여하면 관리업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요거 두 개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부결령, 부결대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쭉 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설비 변경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수제펌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제펌. 그러니까 수신반, 동력제역반, 소화펌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설계 변경을 하시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소방시설이 무엇이냐? 소방시설은 소경피용활입니다. 소경피용활,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구조시설,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입니다. 소경피용활. 자, 개구부가 무엇이냐? 개구부는 파도 창높지입니다. 개구부는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해서 무조건 개구부가 아니고요. 개구부의 조건은 파도 창높지, 쉽게 발구가 돼야 되고요. 도로 차량 진입이 접해되어 있어야, 그런 빈틈에 접해 있어야 되고, 창살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2m 이내야 되고, 지름 50cm 원이 내접되어야 됩니다. 즉, 개구부라 하면 파도 창높지, 파괴, 도로, 창살이 없어야 되고, 높이, 지름, 이게 조건이 갖춰져야지 개구부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동 소화장치는 주상 고분 쾌가가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분말 자동 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가스 자동 소화장치. 즉 자동 소화장치라 하면 주상 고분 쾌가가 있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라 하면 피인유비입니다. 피인유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그 다음에 유도등, 그 다음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거 대부분 고르는 게 나오니까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피인유비, 피난구조설비, 피인유비, 피난기구. 요것도 여러 번 나옵니다. 교구트미 완공간 사다성, 교구트미 완공간 사다성. 각 설치 위치마다 요게 구별되는 것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요것도 이게 기본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구트미 완공간 사다성. 인명구조기구라 하면 방공인입니다. 방공인 또는 방방공인이라고 하는데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인명구조기구는 방공인입니다. 방공인. 4개 내놓고는 하나가 아닌 것은 고르거든요. 방공인이 아닌 것이 인명구조기구가 아니겠죠. 그리고 공기호흡기는 100대지입니다. 100대지. 공기호흡기 설치 위치입니다. 100대지. 100명 이상의 영화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CO2 설비 소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즉 100대지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가 뭐냐? 3년 무제비가 활동설비입니다. 연자 3개죠.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설비, 연결사수설비, 그리고 부선통지 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3년 무제비. 건축 허가의 동의를 받으려면요, 연사, 노이, 주의, 학백, 지무 150, 항, 6F. 요렇게입니다. 연사, 노이, 주의, 학백, 지무 150, 항, 6F. 이상입니다. 초과는, 이건 이상이라 그랬죠? 초과는 이렇게 표시되는 게 초과입니다. 이하입니다. 미만의 표시입니다.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물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것도 되게 많이 납니다. 선삼심사. 선임은 30일 이내, 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선삼심사. 요걸 외우십니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될 곳은 연33 가지터에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즉, 연면은 33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 지정문화재, 터널. 연33 가지터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간이 SB는 스프링클러를 약자로 씁니다. 답을 적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라고 적으셔야 되고, 편하게 외울 때 SP, 스프링클러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복근숙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즉, 복합 건물,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근린생활 1000 이상, 숙박시설은 600제곱미터 이상, 복근숙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상경보 설비를 해야 되는 거는요, 연사, 지무 150, 터오, 작오. 지무 150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연사, 지무 150, 터오, 작오. 그리고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무차층 150 이상, 터널 500 이상, 작업장, 옥내 작업장 50명 이상일 때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동화재 단지 설비는 어디에 해야 되냐? 근육, 문천, 교의, 노사, 터천, 트고. 이런 곳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독형 경보 정치를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기, 숙교, 유수, 아기, 숙교, 유수 이런 데 단독 경보 장치를 해야 되고요. 비상 휴대용 조명 장치는 백숙, 대지다, 백숙, 대지다 이런 데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연결 성수화 설비는 567 외우시고 지산 바천, 567 비산 바천, 즉 5층 이상, 연면적 6층 이상, 지하 포함 7층 이상. 그리고 지하 3층 이상, 바닥 1000 이상, 터널 1000m 이상일 때는 연결 송수당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11F, B3, 바천, 토5 이런 곳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를 해야 되고요. 무선통신 보도 설비 외울 거 되게 많죠. 지연천, B3, 바천, 터오, 3016. 3016은 30층 이상의 경우에 16층 이상인 모든 곳에 무선설비, 도서설비를, 무선통신 보도설비를 해야 된답니다. 내진 설계를 해야 될 것은 옥스물, 즉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부 등 소화 설비에는 내진 설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임시 소방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인용전부고에는 임시 소방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 소화 장치를 해야 되는군요. 염산천, 지무사비, 바육.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연사, 지무 150. 지무 150 많이 나오죠? 비상경보장치는 연사, 지무 150에 비상경보장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옛날에 설치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소급돼서 다시 현재의 법을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소방시설의 특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방시설 특례, 소경피속, 공전노의. 소경피속, 공전노의는 소방시설을 특례에 따라 개선해서 지금 법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화기구 이런 것들이 의료시설에 있는 것들이 특례시설에 적용이 되고요. 노유자시설 하면 간자단, 의료시설 하면 스간자석, 노유자시설, 간자단, 의료시설, 스간자석을 설치해야 된답니다. 요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버리면 한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곳, 원자력 발전소, 송살, 석재, 금속은 외살, 음료수 공장, 수상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대 조직 시 소방대를 조직을 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게 옥스물, 피방, 송살. 이것들은 소방대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옥스물, 피방, 송살. 자, 아까 전에도 또 나왔죠. 소방안전관리자, 선삼신사 많이 나온다 그랬죠. 소방관리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계좌, 소피, 훈화를 해야 됩니다. 계좌, 소피, 훈화. 계획, 그리고 자유소방대 구성,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훈련교육, 화기, 취급감독. 소방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계좌, 소피, 훈화. 특급소방 대상물이요. 연 15 가천. 이렇고, 자, 요거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관리업 등록 취소, 부결대, 공사업 등록 취소, 부결령. 꼭 외우시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소방시설 관리
관리사의 자격 취소입니다. 부결대, 이거불. 부결대는 똑같죠? 요 등록 취소와 똑같은데 이거불이 더 있습니다. 이중 취업을 하거나 거짓 점검을 했거나 불성실하면 관리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부결대, 이거불입니다.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닌 것, 마팽팽. 그리고 형식 승인이 필요한 것, 자피피입니다. 자피피는 형식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소화장치, 피난 구조 설비, 피난 설비, 인명 구조 설비. 형식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앞에 내용들의 벌칙이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위험물이라 하면 인발대입니다. 위험물. 인발대를 위험물이라 합니다.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이 지난 것, 정한 것. 이게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취급서에는 어떤 것이 있냐? 주판 1위가 위험물 취급서입니다. 주판 1위, 주요 취급서, 판매 취급서, 일반 취급서, 이송 취급서. 주판 1위가 위험물 취급서입니다. 자,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요. 탱크 안전 성능을 어떻게 검사하냐면 기축용암을 검사합니다. 기축용암을 검사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소도 아까 전에 똑같았죠. 선삼신사, 선임삼실 이내, 신고 14일 이내. 위험물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 본부장과 서장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승선변삼 신폐사, 승선변산 신세사. 우리 선삼신사라고 배웠죠? 깊이 들어가면 승선변삼 신폐사입니다. 승계 선임,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폐지는 14일 이내.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제조소 예방규정. 제조소의 예방규정은 예방규정이라는 겁니다. 제1 외내탱 아미, 제1 외내탱 아미. 요게 배수입니다. 배수. 제1 10배, 외 100배, 내 150배, 탱크 200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기점검. 정기점검에는 예지이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예방규정과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지하매설을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까 예방규정 말씀드렸죠? 제1 외래탱 아미가 예방규정입니다. 많이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송감독이 필요한 것은 RR10입니다. RR10.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10kg 이상일 때 운송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입니다. 문학과 주특기. 제조소의 안전거리입니다. 문학과 주특기 5332-135. 문학과 주특기 532135라고 외우십니다. 문학과 주특기입니다. 특기. 즉 문화재,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가스, 주택, 그리고 고압, 특고압 미터입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를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요. 공병노숙오에는 조기 반응형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병노숙오. 즉 공동주택, 병원, 입원실, 의자시설, 거실, 숙박시설, 침실, 오피스텔에는 조기 반응형, 빨리 화재 진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면 보고, 이렇게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고요. 즉 사망 5명, 상해 10명, 그리고 이재민 100명, 그리고 재산 피해 50억 이상, 5병3은 5층 이상의 병원에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곳은 서면 보고, 화재가 났을 때 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인데 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3류 위험물인데 이거는 앞에 우리가 소방원론에도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방원론에 이거 다 계속 나오니까 소방원론에도 나오고 또 법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에 대한 얘기도 제가 소방원론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모르시면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내용이 많은데 쭉 한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좀 잘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만하죠? 여기서 문제를 확실히 좀 많이 따둬야 되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하셔서 꼭 턱걸이 하시기 바랍니다.